내일 아침 박경신이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난다. 공난숙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순간 차정원은 휴대폰을 얼굴에서 떼지도 못한 채 숨부터 고르게 하더라고요. 공난숙의 어조는 늘 그렇듯 친절을 흉내냈지만 계산이 먼저였고 정원 씨였나? 우리 주영채 살려준 건 고맙지만 여기까지예요. 진짜 영채가 나설 때가 왔거든요. 라는 마무리가 칼처럼 매섭게 꽂혔습니다. 뒤이어 던져진 미끼. 진세훈과 약혼을 확답하면 영장권은 조정 가능하다. 가 더 비열하게 들린 건 그 제안이 딸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정원은 그 말의 결을 딱 알아챘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복종 시험이라는 것. 전화를 끊자마자 주영채의 메시지가 빗발쳤습니다. 반성, 사과, 매달림, 그리고 어김없이 경신 오빠 없이는 못 산다는 문장이 섞여 있었는데요. 정원은 화면을 잠깐 내려놓고 손등에 굳은 살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미술실에서 밤새 스케치하던 시절이 절로 떠올랐고 그 스케치가 영채라는 이름으로 전시되던 장면이 함께 끼어들었는데요. 그때처럼 울컥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부터 했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의 압박, 건양그룹의 속도, 한혜라의 판단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진세훈의 눈빛이 어디에 멈추는지 말이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도망은 없다. 정원은 그렇게 적어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는데요.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갈래였거든요. 하나는 주영채의 흔들림을 진정시키는 것, 다른 하나는 한혜라와 마주 앉을 자리를 스스로 열어두는 것이었죠. 전자는 감정의 문제, 후자는 실력과 언어의 문제라서 정원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채의 SNS를 훑어 말투와 호흡을 익혔고 영채의 발목 각도와 어깨선, 웃을 때 입술이 접히는 습관까지 노트에 체크했는데요. 그건 남의 인생을 훔치려는 흉내가 아니라 자기 작품을 자기 입으로 증명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했습니다. 반면 헤라 쪽은 정반대였어요. 가식 없이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만 버틸 수 있는 말만 골랐습니다. 상처를 미학으로 번역하는 법, 유리균열이 만드는 빛의 각도, 입는 사람의 서사를 옷이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같은 카드로 정리해 가슴 포켓에 넣어둔 거죠. 밤이 길어지자 주하늘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하늘은 늘 그랬듯 단정한 문장으로 현실을 꿰뚫었습니다. 정원 씨, 메타데이터 비교 정리 끝났어요. 출력 실시간 로그랑 CCTV 프레임 추출분도 받았고요. 덮으려 들면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정원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누군가는 기계의 언어로 진실을 돕고 있었고 누군가는 사람의 언어로 진심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진세훈이 포함될지 아닐지는 아직 판단 유보였지만요. 이틀 뒤 새벽 한강변 매캐한 공기 속에서 주영채와 마주 앉았는데요. 영채는 마스크를 올리고도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원아,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더 대신 나가줘. 오늘 맞선만. 그 다음 내가. 라는 이야기를 반복했죠. 정원은 한참을 듣고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조건 있어. 이번엔 내가 정한다. 영채의 눈빛에 희망과 공포가 한 번에 스쳤는데요. 정원은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밀어넣었습니다. 한혜라를 내 이름으로 만날 거야. 너의 엄마가 아니라 건양의 부회장으로. 그 말에 영채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원을 원하는 사람은 때론 어떤 영혼이라도 내주고 싶어 하는 법이니까요. 오후 한혜라의 호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내일 차 한잔 하자. 그 문장을 보자 정원은 손에 휴대폰 자국이 남도록 움켜쥐었는데요. 기묘하게도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주영채의 억양이 아니라 차정원의 언어가 통할지도 모르겠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그 직감은 진세훈을 처음 마주했을 때와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반짝거리는 쇼윈도보다 오래가는 실루엣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진짜만 통한다는 예상이요. 다음 날 정원은 영채의 옷장에서 가장 소란스럽지 않은 베이지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화려함 대신 질감을 택했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옷의 겹이 두껍다고 사람이 커 보이는 건 아니라서요. 건양 본가에 들어서는 순간 창으로 스치는 햇빛이 바닥의 대리석을 넓게 쓸며 퍼졌고 정원은 그 빛의 길을 마음으로 따라가며 호흡을 세웠습니다.
윤비서가 먼저 맞이했고 잠시 후 헤라가 나왔는데요. 첫인사는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더 단정하네, 주영채 씨. 그 한 줄에 정원은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오늘 내내 주영채로 불리겠지만 답하는 문장만큼은 차정원으로 남겠다고요. 차를 놓고 앉자 헤라가 서류 봉투를 가볍게 밀어두며 물었습니다. 패션은 왜 합니까? 보통은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냐는 질문이 먼저인데요. 헤라다운 역질문이었습니다. 정원은 준비해온 말을 꺼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문장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숨기느라 지쳐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처의 표면을 옷감으로 옮겨놓고 싶은데요. 감추는 대신 견디는 방식으로요. 헤라가 눈을 좁히며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시험 통과 신호인지 위험 신호인지 판단하긴 어려웠습니다. 다만 다음 질문이 더 흥미로웠어요. 그럼 누구의 상처를 먼저 옮길 겁니까? 정원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 것부터요. 제 이야기 아니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진세훈이 짧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세훈의 눈빛이 정원의 손목에 스친 흔적에 잠깐 멈추더라고요. 불에 데인 듯한 작은 흉터였고 정원은 무심코 소매를 당겨가렸습니다. 요리에 서툴러 서요라고 가볍게 넘기자 세훈이 웃으며 조심하세요. 상처는 오래 기억하니까요 라고 받아줬는데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마음을 풀어주더라고요.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세훈은 떠나면서 오늘 얘기 다음 주에 사무실에서 더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남겼고 헤라는 그 전에 내부 검증 회의를 하나 열어야 하겠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정원은 주하늘의 자료가 곧 빛을 보리라는 걸 직감했어요. 저녁 무렵 정원은 더 크라운 캐피털 VIP룸으로 불려갔습니다. 공난숙이 크리스털 잔을 들어보이며 고생했네라고 말했는데요. 굳이 칭찬을 섞는 저 톤이 오히려 신호 같았습니다. 내일은 약혼 일정을 내부에 흘릴 거야. 시장은 힌트를 좋아하거든. 정원이 진세우는요? 라고 되묻자 공난숙이 잔을 탁 닫으며 시선을 눌렀습니다. 남자는 판을 보면 움직여. 감정은 뒤에 와. 그 자리에서 박경신의 영장 사본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는데요. 정원은 차갑게 파일을 덮었습니다. 사람을 칩으로 쓰는 게임 그만하시면 좋겠는데요. 공난숙이 짧게 웃었습니다. 게임 싫으면 판 밖으로 나가면 되지. 그 말에서야 정원은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사람은 언제나 도구라는 걸요. 그날 밤 정원은 영채에게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내일 내부 회의에서 내가 한 일이 정리될 거야. 뒤이은 메시지 폭탄을 읽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불안이 심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증거가 말하는 날은 사람의 언성이 줄어드는 법이라서요. 그리고 다음 날 건양그룹 회의실. 인사팀, 법무팀, 디자인실 팀장이 앉아있고 주영채와 차정원이 호출됐는데요. 질문은 아주 공손했고 서류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스케치 라인과 제출 파일의 필압 패턴이 동일합니다. 출력실 CCTV상 봉투 개봉 정황이 포착됩니다. 영채는 처음에는 오해라고 했고 다음에는 장난이라고 돌렸고 끝으로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공난숙이 문을 밀고 들어와 수습하죠라고 정리하려는 순간 한혜라가 원본 주인의 권리 회복이라는 문장을 명확하게 꺼냈는데요. 그때 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최소한 오늘만큼은 이름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회의가 끝나자 정원은 복도에서 잠깐 구두를 벗어 발을 풀었습니다. 오래 긴장하면 발등부터 굳어지거든요. 그때 진세훈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 잠깐 산책 가능해요? 단 4마디였는데요. 그 안에 여러 층의 의미가 겹쳐 있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관심, 호의가 아니라 판단의 연장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같이 쓰고 싶다는 의사표시. 정원은 괜찮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고 자신이 어떤 경계를 넘고 있는지도 또렷하게 인지했는데요.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둘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세훈은 업무 얘기 반, 사정 얘기 반을 섞었고 정원은 자신의 말을 덜 포장하려고 애썼습니다. 저 거짓말을 오래 못 버티는 편인데요. 그래도 한 가지만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옷 얘기요. 그 말에 세훈이 웃더라고요.
저는 사람 얘기를 오래 합니다. 오늘은 둘 다 충분했네요. 잠깐의 침묵 끝에 세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영채 씨가 아닌 이름으로 불릴 때가 있습니까? 정원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언젠가요? 오늘은 아닌 걸로 해주세요. 대답은 회피였지만 회피 속 진심을 세훈이 알아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헤어질 때 세훈이 남긴 한마디는 오래 남았는데요. 상처도 빛이 되더군요.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하늘에게 알 수 없는 주소에서 파일이 도착합니다. 제목은 단출했는데요. 차기범 사건 비공개 참고자료. 주하늘은 화면을 닫지 못한 채 숨만 고르게 했습니다. 판이 커질 조짐이 분명했거든요. 상처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다음 칸을 제대로 두는 법인데 그 다음 칸은 오늘보다 훨씬 위험해 보였습니다. 정원에게 전할지 세훈에게 먼저 넘길지 아니면 하네라의 책상 위에 올릴지 하늘은 그 선택을 내일로 미뤘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늘은 정원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름을 잠깐이라도 온전히 쓰게 해주고 싶어서요. 그 밤 정원은 거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나로 서면 가짜는 저절로 껍질이 되더라. 그리고 다음 날의 폭풍을 알면서도 불을 끕니다. 이상하게도 잘 잠이 오더라고요. 아침부터 건양 내부 게시판에 요상한 소문이 돌았는데요. 진세훈 주영채 교제설이라는 제목이 가벼운 농담처럼 턱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난숙이 의도적으로 흘린 힌트라는 걸 감지한 사람들은 바로 눈치를 챘고 시장 쪽도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전략적 제휴 브리핑 검토 같은 말들이 이메일 제목에 뜨기 시작했죠. 한편 하네라의 비공개 계정에는 다른 종류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선의 주인, 다음은 사건의 주인. 첨부 파일에는 오래된 보고서 표지가 살짝 보였는데요. 차기범 이름이 붉은 도장 옆에 찍혀 있었습니다. 해라는 파일을 열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는데요. 이유를 설명하자면 길고도 단순합니다. 어떤 진실은 여는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어서요. 정원은 오전 내내 디자인실 파일럿 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제자리로 돌아온 지 반나절이었지만 축하할 틈은 없었어요. 내부 검증 회의의 파장이 미묘하게 남아 있었고 더 크라운 캐피털의 보복성 소문이 곧 올 거라는 예감도 스쳤거든요. 그래도 손은 묵묵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은 거짓을 모릅니다. 종이는 거짓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건 결과물 뿐이라는 걸 정원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점심 무렵 주영채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 언저리에 살짝 번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말투는 더 날카롭게 갈렸더라고요. 오늘 저녁 세훈 만나. 내가 아니라 내가. 정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영채가 한 발 다가와 속삭였는데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세상은 진짜보다 원본 서류를 믿어. 주민번호, 졸업장, 집 문서 내가 주영채야. 정원은 그 말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힘의 방향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서류가 사람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오래 가는 건 기억이더라고요. 누구의 말이 오래 남는지 한번 보자. 둘은 말없이 갈라섰습니다. 각자 자신이 선 곳을 확인한 뒤였거든요. 오후가 깊어갈 즈음 주하늘이 정원을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하늘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는데요. 소리가 잦아드는 순간을 골라 딱 필요한 것만 던졌습니다. 이거 차기범 사건 서류인데. 출처는 불명인데 특정 검사 메모가 포함돼 있어요. 진술 번복 타임라인이 기존 기사와 다릅니다. 정원은 당장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하늘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나한테 먼저 말해요? 주하늘은 눈을 들어 정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제일 크게 다칠 사람이라서요. 그러니까 먼저 알고 먼저 방어해야죠. 그 톤에서 욕심은 사라지고 보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원을 더 흔들었는데요. 흔들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삼킨 말이 목에서 맴돌았죠. 고마워요. 바로 그때 진세훈에게서 호출이 들어옵니다. 오늘 저녁 20층 라운지에서. 정원은 내려가며 마음속 균형을 다시 잡았는데요. 감정과 계산의 저울이 하루에도 수십 번 기울어졌다가 돌아오더라고요. 세훈은 라운지 창가에 먼저 서 있었고 정원이 다가가자 자리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끄럽죠?
정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세훈이 커피를 밀어두며 덧붙였습니다. 소문이 다 진실은 아니고 진실이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직접 본 것만 믿습니다. 그 한 줄이 정원의 어깨에서 긴장을 조금 떼어냈습니다. 세훈은 이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부회장님 앞에서 했던 그 얘기 상처를 미학으로 바꾼다는 이야기 그거 당신 이야기 맞죠?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언젠가 제 이름으로만 해도 될 만큼 단단해지면 좋겠어요. 세훈이 잠깐 미소 짓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박수 칠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혜라에게서 내부 메신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별도로 보자. 간단한 문장이었는데요. 정원은 그 안에 여러 층의 의미가 겹쳐 있음을 또 느꼈습니다. 포상인지 경고인지 혹은 확인인지. 그때 공난숙이 노련하게 한 수를 더 뒀습니다. 오너 라인의 사교 모임에 주영채와 진세훈 참석이라는 문장을 은근히 흘린 거죠. 라운지 아래층에서 이미 웨이터들의 입을 타고 찌라시가 돌고 있었고 이사회 일부가 주가를 계산하는 표정으로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헤라와의 별도 면담. 짧은 침묵 끝에 헤라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느라 헉헉거렸겠네. 정원은 웃음 비슷한 걸 지으며 살짝 요라고 했고 헤라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본 주인의 권리 회복은 명확히 갈 겁니다. 다만 파트너십은 묘하게 섬세해서 오늘 너를 보호하려면 내일 다른 걸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 정원은 그 문장을 오래 씹었는데요. 그 말이 단순한 회사 언어가 아니라 엄마라는 이름의 오래된 직감 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라 본인은 그걸 자각하지 못한 듯 담담했지만요. 면담이 끝나려는 찰나 헤라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자주 쓰니? 정원은 숨을 들이켰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요. 마음속에서는 자주요. 헤라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이 이번엔 분명히 흔들림을 안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시각 더 크라운 캐피털에서는 다른 흥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난숙이 박경신 건을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검찰이 듣고 싶은 그림을 보여주면 나머지는 협상이 가능해. 옆에서 구실장이 일정표를 넘기며 내일 오전 브리핑, 기자단의 암시만 흘리겠습니다라고 보고했죠. 공난숙은 흘리는 건 힌트까지만 단정은 금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래된 손놀림이었습니다. 모호함의 레버리지로 상대의 시간을 먼저 빼앗는 방식이요. 이튿날 상황이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아침 일찍 사내 방송으로 공정성 회복 안내가 나갔고 오후엔 전략적 제휴 검토 소식이 외부에 스치듯 흘렀습니다. 내부는 박수와 한숨이 동시에 나왔는데요. 누군가는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 했고 누군가는 거래처랑 틀어지는 거 아냐라며 불안해했죠. 정원은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서 있을 힘이 없을 땐 만드는 힘이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오후 늦게 주영채가 다시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울음이 아니라 냉정이 앞섰고 첫 문장부터 직선이었는데요. 내가 세훈 붙잡고 있을 동안 난 경신 붙잡을 거야. 우린 서로 원하는 걸 챙기면 돼. 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서로의 파멸로 이어지면요? 영채가 웃었습니다. 파멸? 난 늘 안전망 위에서 걸어. 떨어져도 엄마가 받쳐주거든. 그 말에서 정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 누군가의 무릎을 꺾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자신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거든요. 난 안전망 대신 기억을 고르려고요. 오래가는 건 그쪽이라서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녁 진세훈과의 짧은 산책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세훈은 오늘도 실무 얘기 절반, 마음 얘기 절반으로 균형을 잡았는데요. 끝맺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영채 씨 아니 말을 바꾸죠. 정원 씨. 정원이 놀라 눈을 들자 세훈이 단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눈치 못 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서요. 사람이 바뀌면 호흡이 바뀌고 호흡이 바뀌면 리듬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리듬을 보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정원은 얼음물 같은 충격 뒤에 이상하게 따뜻한 안도를 느꼈습니다.
발각과 이해의 경계가 그렇게 얇을 줄은 몰랐거든요. 세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오늘 바로 답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저는 당신의 이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한혜라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침에 닫아둔 차기범 파일을 결국 열었고 몇 줄 읽고 나서 손이 멈췄습니다. 진술 번복 시점, 수사 책임자 교체 메모, 퍼즐이 맞아떨어지면서 오래 감춰둔 상자가 스스로 열리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났는데요. 혜라는 창문을 조금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그 공기 속에 아주 얇게 섞인 샴푸 냄새 하나가 기억을 자극했거든요. 어린아이의 머리칼 몇 올을 유리병에 담아두던 시절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는데요. 그 말이 고백이 될지, 사죄가 될지, 아니면 전략이 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하늘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부회장님께 직접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먼저 진세훈에게 경로를 열까요? 정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오늘은 보류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어요. 진실을 꺼낼 타이밍을 틀리면 상처의 모양이 더 지독해지니까요. 대신 정원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골랐습니다. 균열 라인 샘플 2벌을 더 만들고 내부 설명 자료를 손봤는데요. 문장 하나마다 누가 입을지를 적어 넣었습니다. 옷은 결국 사람을 만나야 완성되니까요. 며칠 뒤 소문을 낳는 와중에 오너 사교 모임 날이 왔습니다. 모두가 주영채와 진세훈의 공식 석상 등장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의외로 그 자리에 선 건 단정한 베이지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표는 여전히 주영채였지만 말은 차정원이었고 눈빛도 차정원이었죠. 간단한 건배 후 소개가 돌아오자 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상처를 덮지 않는 옷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데요. 상처가 빛을 흡수하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믿거든요. 그 문장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표정을 감췄습니다. 공난숙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지만 눈빛이 얇게 서늘해졌고 한혜라는 잔을 내려두며 아득히 먼 표정으로 과거를 한 번 후쳤는데요. 그 두 표정이 한 사람을 가운데에 세워두고 서로 다른 칼날을 준비하는 모양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정원은 건물 모서리에 서 있는 그림자 하나를 봤습니다. 주영채였습니다. 영채가 모자를 눌러쓰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빌릴 건 다 빌렸고 내가 내게 훔칠 건 다 훔쳤네.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되찾는 중이야. 그리고 빌려준 적도 없고. 둘 사이의 공기는 얇은 유리처럼 팽팽해졌는데요. 영채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더 어려웠습니다. 정원이 엄마가 누군지 알아? 정원은 한 박자 쉬고 대답했죠. 나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 영채가 웃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하게 돌아섰습니다.